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전체 조정 파동을 세 파동의 형태로 마무리 지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첫 번째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현재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구성 파동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조정 파동이 총 세 파동의 형태로 마지막 A, B, C에서 C까지 총 1, 2, 3, 4, 5 패턴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위치에서 반등이 진행이 되었었죠. 자,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해당 파동이 결국에는 반등파, 비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이러한 형태. 반등의 형태는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원래 전체 A, B, C로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는 이유는 직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이 전체 파동을 우리가 임의로 대파동이라고 표현한다면 각각 A, B, C에 대한 이런 파동들은 중파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가 대파동이라면 이 하나의 파동은 중파동이 되죠. 그러면 이 중파동을 이루는 이 안에 또다시 새 파동은 소파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소파동 내에서 다시 한번 임펄스가 부여가 된다면 이 파동은 소소파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펄스, 원래 엘리엇 파동에서 우리가 이러한 파동의 크기를 볼 때에는 슈퍼 밀레니엄, 밀레니엄, 서브 밀레니엄부터 마이너, 미뉴에트, 서브 마이크로, 극소까지 이 파동의 크기를 구분하는 단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구성 파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파동이 전체를 마무리 짓는 추세를 반전 짓는 특정 파동이 아니라 이 전체 ABC를 이루는 구성 파동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구성 파동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등이 나갈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가는데 이것이 고점을 돌파하는 중장기 우상향에 대한 전체 대파동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전체 파동을 이루는 구성 파동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지난번 10월 초 기점으로 첫 번째 상승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ABC 조정 파동이 매우 정석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반등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이 진행이 되었는데 항상 이런 자리는 두 가지죠. 여기서 1, 2, 3, 4, 5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임펄스 5파동이 아니라 반등 ABC가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반등 ABC인지 임펄스 5파동으로 연결이 되는 총 5파동의 구간인지는 나와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기준점은 일단 2파 위치, 즉 첫 번째 되돌림이 나왔던 이런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간봉을 기점으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한다. 시간봉 캔들을 잡으셔야 한다라는 표현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정 파동은 첫 번째 A로 진행이 되었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반등 비파동의 구간에서 고점은 누가 봐도 이 자리가 고점이죠. 반등 파동의 고점의 형태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파동에 대한 파동 부여를 이 자리에 놔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A에서 B까지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직전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 시장에서 지금 투박하게 전체 조정파 A, B를 마무리 짓고 C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패턴을 지금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빙 자체가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에 한번 튀었던 양봉 캔들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A를 만들고요. ABC, ABC 1, 2, 3, 4, 5였다면 정석적인 3, 3, 5 ABC의 형태로 A, B, C 지그재그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이 나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정석적인 패턴이 아닌
중간에 반등을 한 차례 튀어 오르면서 방향을 한번 꼬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마치 조정이 나갈 것처럼 유도하였으나 반전 상승이 진행이 되고 또다시 이 자리를 돌파할 것처럼 조정을 마무리 짓고 돌파할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지만 되돌림을 과하게 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즉 ABC 조정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조정파동의 길이, 즉 C 하락의 비율을 볼 때 14790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해당 조정 구간까지 온다면 매수를 진행한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파동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투박하게 볼 때 하루에서 이틀 동안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차트는 1시간 차트인데요. 4시간 차트로 볼 때 우리가 투박하게 ABC를 부여를 한다면 전체 A, B, C까지 놓았을 때 10월 20일, 10월 19일까지 조정이 열려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즉 19일과 20일 정도를 지나야 이러한 ABC 조정의 리스크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보시는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C 하락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동시에 플랫 조정, 이제 조정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규칙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조정파 마무리의 컨펌을 보는 자리는 A, B, C에서 B파의 위치를 다시 돌파해야 조정파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파동의 컨펌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B파 반등의 위치와 유사한 해당 부분의 윗꼬리를 상방 돌파하지 않는 이상 조정파 마무리의 컨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지금은 ABC, ABC에서 다시 ABC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이 자리의 캔들을 반드시 정석적인 연료 파동의 카운팅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으로 나타난 구간으로서 위아래 스탑 무빙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선물 시장의 정석적인 무빙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ABC까지 본다. 다시 ABC를 보고 여기서 이제 남은 한파동, 즉 중파동 우리가 이 자리를 반등 일레귤러 플랫으로 말씀드리면서 C하락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일레귤러 플랫을 소파동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자, 이 자리는 각각 중파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 이제는 동일한 해당 크기에 준하는 중파동이 흘러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오늘 저녁경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어야 해당 조정파동의 마무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상승 지점으로부터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치는 618 지점까지 거리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479, 제가 14790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일단 618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전체 조정파가 4시간 차트상으로 분봉 무빙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죠. 간단하게 이런 ABC를 짓고 마무리를 짓는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에 지난 구간들에서 이 자리를 말씀드릴 때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편의를 위해서 A, B, C로 표현을 드렸지만요. 실제로 이 자리는 WXY로 진행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ABC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그재그 조정파동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누우면서 삼각수렴 복합조정 마무리를 지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Y파입니다. 네, C 조정파동이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편의를 위해서, 왜냐면 WXY를 다시 설명드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Y파 종결이 되는데 ABC가 아니죠. ABC가 아니라 WXY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X파 반등을 만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까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반등파 ABC로 진행이 되거나 뜬금없는 반등 X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 X파 반등은 결국에 ABC 반등 파동이죠. 자,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저점을 깨는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해당 반등 파동은 여기가 ABC로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ABC에서 반등파 각각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한 파동은 무엇이 됩니까? X파가 되죠. X파 이후에 Z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다섯 파동은 임펄스 5파동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임펄스 5파동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가격 조정을 상정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대하락장 또는 가격 조정을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해당 구간에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임펄스 3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ABC 반등 파동이 되면서 전체를 총 5파동, 직전 영상에서 5파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5파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임펄스는 아니지만 5파동일 가능성은 있다. 이것이 지난번 영상과 지난 영상들을 꾸준히 보셨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복합 조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5파동이라고 한다면 임펄스 하락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총 5파동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점을 크게 깨지 않으면서 추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기간 조정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 트리플 트리 복합 조정 3중 3파의 마지막 구간의 Z파 구간에서는 경우의 수입니다. Y의 저점을 깨면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깨지 않는 위치에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Z파는 특정 짓는 형태는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다양하나 관건은 동일한 시간, 파동의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0월 말까지 복합 조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형태. 그렇다면 전체 조정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형태로 마지막 구간에서는 다시 이런 식의 조정 파동이 또 반복되겠죠. 이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오늘 한 번 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전히 편의를 위해 ABC 이후 1, 2의 범주로 매매를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이나 종목들의 평단 또는 종목의 비중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세워지는 구간입니다. 즉 오늘 저녁경에 ABC 조정파동의 형태로 마무리를 짓고 상승 반전하는 형태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던 메인 전략, 메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상승 이후 되돌림의 범주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ABC 조정파동은 C에 대해서 돌파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이 자리가 ABC라면 여기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는 이제 규칙이 잡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ABC라면 반등이 나갈 것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가지 못할 것이라면
반등이 나가지 못할 것이라면 이 자리는 무슨 하락이 됩니까? 반등 ABC 이후에 1, 2, 3, 4, 5로 빠지는 자리가 되겠죠. 해당 패턴도 마찬가지로 10월 말까지 조정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10월 말까지 매수를 진행하지 않겠다,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대응 전략과도 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ABC 마무리를 짓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즉 ABC 위치는 베팅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와 마찬가지로 베팅 자리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C로 간주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강하게 진행해야지 오르는 것을 보고 진행하면 이미 늦거든요. 항상 ABC의 위치들은 베팅 자리가 된다. ABC에서 반등이 나가면서 수익 실현. 과거의 구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ABC에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매수 강하게 말씀드리고, 왜? 전체 조정파 마무리 이후에 1파 상승 그리고 2파 되돌림으로 상정하는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3파 상승이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항상 ABC로 상정되는 위치는 매수 자리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ABC 이후에 약 2달간의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조정 파동이 새 파동이 나오는 그러한 시점은 항상 상승,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5파동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시기들 속에서도 상승의 시기들은 존재했었고, 그것이 바로 새 파동의 종결이 나왔을 때라는 점.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동일하게 ABC로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강한 상승 파동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자리지만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는 베팅 자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스탑로스의 기준점은 전저점이 되죠. 현물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구간 내려왔을 때 매수를 진행해서 전저점 임펄스의 시작점으로 간주되는 위치를 손절을 잡고 손익비를 추구하게 될 경우에는 정석적인 패턴이죠. 자, 해당 구간 손절은 2%입니다. 타깃은 13에서 15% 이상입니다. 즉 빨간 선이 손절 비중이 되고 상승이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되는, 위로는 끝도 없이 열려 있죠. 아래로는 전저점 임펄스 시작점에 대한 기준점을 보고 해당 구간이 깨지면 추가 5파동 정도를 상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즉 이 자리에 대한 것이 바로 손익비에 대한 개념이 이런 위치에서 파동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ABC로 진행이 되는 것이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패턴이 될 것이고요.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하락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자리는 임펄스 하락이 될 것이다. 또는 복합 조정 WX, Y, XZ의 패턴으로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발생을 하죠. 이 자리가 임펄스 하락이라면 지금부터 강하게 빠지는 구간입니다. 2일에서 약 3거래일 내로 지속적인 강한 임펄스 5파동, 그 중에서 3파 하락을 치고 나가는 그런 구간이어야만 하는데 2, 3일 내로 그런 하락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 자리는 임펄스가 아니다. 두 번째, 이 자리가 임펄스 하락이라면 지금 이미 1파의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므로 지금부터 1파와 4파는 중첩될 수 없다. 즉 1, 4파 중첩에 걸리기 때문에 1파의 고점을 다시 한번 상방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 조정파동은 즉 임펄스 5파동이 아니라 ABC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BC로 놓는데, 즉 A의 저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즉 그러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자리는 임펄스 하락이 아니므로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ABC 말씀드리면서 B파의 위치를 다시 돌파해야 조정파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A파의 위치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가 꼬리를 달고 임펄스가 컨펌이 나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이 다소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좀 봐오셨더라면 지금 구간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추적을 하고 이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